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인데요. 어쩌면 이 질문은 평범한 일상 속의 한 조각 같지만 특히 혈당 관리가 꼭 필요한 암 환우분들이나 또 당뇨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의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항상 건강한 식단이 반드시 맛없거나 지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편인데요. 특히 암 치료 과정을 겪으시는 분들께는 이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암세포는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혈당 관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돕고 전반적인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암 연구기관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발표한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6가지 핵심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들이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볼게요. 혈당 관리를 시작하는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당뇨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1형 당뇨병입니다. 네, 이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펌프를 통해서 외부에서 인슐린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이죠. 네, 그리고 둘째는 2형 당뇨병입니다. 이 유형은 보통 식단 조절, 또 규칙적인 운동과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를 통해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형 당뇨는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MD 앤더슨 암센터의 소냐칸 박사님은 혈당 상승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특정 약물, 감염, 스트레스, 심지어 통증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혈당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혈당 수치가 꾸준히 200mg/dL 이상으로 높게 유지된다면 다른 숨겨진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약물 조절이 필요한지 혹은 다른 관리가 필요한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충분한 물 섭취는 혈당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칸 박사는요, 물은 신장이 소변을 통해 과도한 당분을 걸러내도록 돕는다고 말하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수록 소변 생성이 활발해지고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당분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당이 너무 높아지는 걸 막고 혈액을 희석해서 전체적인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혹시 갈증을 느끼실 때 또 달콤한 탄산음료나 주스에 손이 먼저 간다면 이제는 물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속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리는 건강한 레시피들과 함께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별한 노력 없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물 한 잔의 기적을 꼭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어떤 특정 음식이 혈당을 마법처럼 낮춰준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칸 박사는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혈당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즉 적절한 비율의 탄수화물,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 그리고 살코기 단백질을 포함하는 이 식단 구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섭취하실 때는 복합 탄수화물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통곡물, 렌틸콩, 콩류와 같은 이런 식품들은 섬유질이 매우 풍부해서 소화를 늦춰주고 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이들은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반면에 하얀 빵, 또 정제된 파스타, 감자처럼 이 섬유질이 적은 정제 탄수화물은 섭취량을 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프랜차이즈 빵이나 설탕이 가득한 음료, 또 달콤한 디저트, 또 사탕과 같은 단순당은 우리 몸에서 혈당으로 매우 빠르게 전환이 되니까 가능하면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 암을 치병 중이시라면 더욱 조심하셔야겠죠. 건강한 식단은 맛이 없다 이런 편견은 깨고 렌틸콩 밥이나 브로콜리 샐러드, 또 통곡물빵 샌드위치처럼 맛있으면서도 똑똑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켜나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운동은 우리 전신 건강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특히 혈당 관리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칸 박사는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에 녹아져 있는 당을 빠르게 흡수해 혈당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강조도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일종의 혈당 저장고 역할을 해서 움직일 때 혈액 속의 당분을 끌어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MD 앤더슨 암센터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간 정도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간 강도 운동은 예를 들면 숨이 약간 가쁘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빠른 걷기, 또 가벼운 조깅, 수영 등이 있는데요. 그리고 전신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에 유리하고요. 또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암 환우님 분들의 경우에는 이 치료로 인해서 체력이 좀 떨어져서 운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빨리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그리고 설탕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또 기분 전환, 또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애초에 혈당이 너무 높아지는 상황을 막는 예방에 있습니다. 칸 박사는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지혜가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편이 된다는 의미겠죠. 참고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스테로이드 약물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고요. 만약 이런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처방을 받은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혈당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또는 혈당 조절 약물 복용이 필요한지 면밀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질병의 예방은 우리 스스로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에서 시작되잖아요. 올바른 건강 정보를 습득하고 또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미리미리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6번째 방법은요.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정기적인 혈당 모니터링인데요. 칸 박사는 정기적으로 혈당을 확인하면 고혈당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포착을 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 이유는 시간에 따른 혈당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면 관리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을 먹은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은지, 또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혈당이 안정되는지 등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MD 앤더슨 암센터의 전문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 팁 6가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우리가 매일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또 활기찬 일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올리는 건강 레시피들과 오늘 배운 이 6가지 팁들을 생활 속에 하나씩 적용해 나간다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그 관리는 결코 어렵거나 크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